자, 외국은 그 인간관계에서의 상하관계를 그렇게 따지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좀 따지죠. 예? 우리나라는 뭐 같이 축볼 차다 친해졌어. 몇 살이야? 너 어리면? 동생 하자. 동생. 그러고 나이가 많으면 저희 형 동생 이렇게 이걸 좀 따지죠. 근데 외국은 그게 없지. 외국에서 브라더라 그러면 친동생, 친형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냥 브라더야, 형 동생이 아니라 그냥 시스터야. 누나, 동생이 아니라. 그래서 그쪽은 인간관계에 있어서는요, 나이가 많다, 적다 별로 안 따지죠, 그치? 그래갖고 아버지한테 그냥 탐 그러잖아. 외국이 그러잖아. 할아버지한테 탐 그러는데. 할아버지 이름이 탐이면. 근데 우리나라는 좀 그게 중요하죠. 나이가 많으면 언니, 적으면 동생으로 따지는데, 조건끼리도 지금 그래요. 조건끼리도 형 동생을 따집니다. 조건끼리 만나면은요, P라는 조건이 X는 2의 약수야. Q라는 조건이 X는 4의 약수야. R이라는 조건이 X는 8의 약수예요. 그러면 이 조건 셋이서 형 동생을 따진다고. 그래서 좀 더 크고 넓은 조건을 필요 조건이라고 하고요. 비교했을 때 작은 조건을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네 둘이 비교하면 얘의 진리집합은 1, 2가 들어가고 얘의 진리집합은 1, 2, 4가 들어가잖아. 그러면 얘네 둘이 비교하면요, 얘가 더 크지? 형이잖아. 필요 조건이라고 해요. 얘네 둘이 비교를 하면 얘는 필요 조건이 되고 얘는 충분 조건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조건끼리 비교했을 때 더 커다란 조건이 필요 조건인 거야. 자, 그런데 이 R의 진리집합을 따져보면 1, 2, 4, 8 아니니 그럼 얘가 더 커. 그죠? 제일 큰 형인데요. 그러면 얘네 둘이 비교하면 얘는 충분 조건이 되고 얘는 필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랑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조건이요, 필요 조건일 때도 있고 충분 조건일 때도 있는 거야. 형 동생하고 딱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얘네들이 진리집합이 포함 관계가 없을 때는요, 충분 조건, 필요 조건 그런 게 없어. 하나가 다른 거에 쏙 들어갈 때 쏙 안에 들어가는 게 충분 조건, 큰 조건이 필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필요 조건, 충분 조건에서는요, 지금 P면 Q에다가 참이하고 어디시야? 참이지. 2의 약수이면 4의 약수이다. 이렇게 참인 명제 앞에 있는 게 충분 조건이에요. 뒤에 있는 게 필요 조건이 된답니다. 돈이 충분해. 얘 돈 줘. 얘는 돈이 필요하니까 받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참인 명제를 만들어서 앞에 있는 조건이 충분 조건인 거야. 뒤에 있는 조건은 필요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쪽으로도 참이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럼 얘네들의 진리집합이 똑같은 거죠. 그러면 친구 관계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럴 때는요,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건요, 요 조건끼리 표기할 때 요렇게 표현을 하면 이쪽으로도 참이고 이쪽으로도 참이니까 이 조건은요, 똑같은 조건이야.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야.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야 라고 부른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할 때는요, 필요 조건을요,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필요 충분 조건이 있어서. 충분 조건을 정확하게 얘기할 때는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니다. 얘기 안 해도 충분 조건인데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게 필요 충분 조건 개념이에요. 별로 어렵지 않지?
나 고등학교 때 배울 때는요 되게 어려웠어요. 되게 어려웠다니까. 예, 그리고 니네 학교 가서 수업 들으면 어려울 수도 있어. 학교 선생님 표현이. 선생님이 지금 표현한 거는요 틀리지는 않는데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난 여러분 이해를 빨리 하는 게 좋아서 약간 다른 선생님들하고 전혀 다르게 이걸 설명을 한 겁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전혀 이렇게 설명 안 해. 달라. 설명하는 게 다를 거야. 학교 가서 들어보면. 아무튼 충분 조건은 형 동생을 따지듯이 작은 개념이 충분 조건, 충분 조건, 포함하는 큰 조건이 필요 조건 비교했을 때 참인 명제의 가정이 충분 조건, 결론은 필요 조건. 근데 양쪽 다 참이면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다. 알았지? 알았지? 예, 그래서 자 오늘 배우는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얘는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따지는 방법이요. P가 Q에 포함되면 조건 P는 충분 조건이다. 조건 Q는 필요 조건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학교 가면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할 거야. 야 얘는 얘가 되기 위해서 충분하잖아. 그러니까 충분 조건이야. 얘는 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하잖아. 그래서 필요 조건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실 거거든. 그럼 그게 이해가 좀 힘들 거야. 근데 학교 선생님 원래 정확한 설명은 그래요. 야 얘는 얘가 되기 위해서 충분한 조건이니까 충분 조건이고 얘는 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니까 필요 조건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따지려고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잘 안 잡힐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표현처럼 이렇게 잡아서 자 그리고 두 번째 따지는 건 어떻게 된다고? 요게 참이 되면 얘가 뭐라고? 충분 조건. 얘가 필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P하고 Q가 같은 집합입니다. P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면 이거를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예. 자, 그래서 여기 유형이 4개가 있는데요. 2개씩 끊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44번 보면 PQ에 대해서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P가 Q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근데 이 부분 봐. 이 부분 봐. P가 Q랑 비교하면 필요 조건이야. P가 필요 조건이라는 소리지? 그렇죠? 그러면요. P하고 Q는 요렇게 포함되거나 또는 요렇게 명제를 만들어서 참이 되면 얘가 필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참인 명제의 결론이 필요 조건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자 1번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0이다. x 곱하기 y는 0이다. 야 이쪽으로 참이니? 아니지. 둘이 곱해서 0이면은요 0하고 1도 있고 1하고 0도 있잖아. 그죠? 그런데 1로 가보면은요 0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은 0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것만 만족시키고 이건 만족시키지 않는 애가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지. 이게 참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쪽은 참이 되죠. 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라는 소리, 둘 다 0이라는 소리니까 둘 다 0이면 곱한 건 0이야. 이건 참이 되지. 그래서 이쪽에 충분 조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는요. x가 y보다 크다. xz보다 yz. 얘가 더 크다. 근데 위에 보면 거기 괄호치고 뭐라고 돼 있어? z는 양수라고 돼 있지. 그죠? 그럼 이쪽으로 참이 아니야. 참이지. 부등식은 양변의 양수를 곱하면 유지된다. 이쪽으로 참이지. 어떤 부등식을 양수로 나누면 그 부등식은 성립한다. 그럼 얘는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다. 얘는 충분 조건이었고요. 왼쪽 게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었으니까
우리가 찾는 필요 조건이 아니다. 알았지? 예, 3번은요. 3번 문제 보면 x 곱하기 y가 xy의 절대값과 같다. 얘는 무슨 뜻이야? 둘이 곱한 게 양수란 소리지. 자, 이 오른쪽에는요. x는 0보다 크다, y는 0보다 크다. 둘 다 양수면 곱한 것은 양수이다. 이거 성립하지, 그죠? 네. 곱한 것이 양수이면 둘 다 양수이다. 성립하지 않죠. 둘 다 음수여도 곱한 건 양수니까. 그래서 지금 얘가 우리가 찾는 필요 조건이 되겠습니다. 왼쪽 게 필요 조건이 되는 걸 찾으라고 그랬어. 예,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어요. 예. 자, 그때 그 밑에 거 똑같아요. 그 밑에 거. 자, 345번. 뭘 찾으래? P가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야, 필요 충분 조건은요. 두 진리집합이 같거나 왔다 갔다 다 참이돼야 되는 거야. 이걸 찾으면 되겠네요. 자, 1번. x 더하기 y의 절대값은 x의 절대값 더하기 y의 절대값이 된다. 이쪽은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둘 다 양수면 더한 거의 절대값은 각각의 절대값의 합과 같다. 성립하죠? 야, 사실 이게 성립하는 건요. x 곱하기 y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성립하는 거야. 둘 다 양수여도 성립하고요. 둘 다 음수여도 성립한다고. 그럼 이쪽은 성립해 안 해? 안 하지? 재현아 무슨 조건? 얘는? 필요 조건. 필요 조건인 거야. 필요 조건. 이것만 참이니까 이거 학교 선생님 학교 가면 계속 설명하실 거야. 야, 이쪽이 참이니까 얘는 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잖아. 감이 안 올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두세요. 이렇게 참인 명제의 뒤에 있는 게 필요 조건인 거야. 커다란 개념이 필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둘이 비교했을 때. 그래서 이쪽으로 참이면 얘가 필요 조건이 된다고. 예. 자, 그리고 풀다 보면 나중에 언젠가 감이 와요. 야, 이게 necessary condition이구나. sufficient condition이구나. 이게 원래 영어로 돼 있을 거 아니냐.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 그지? 자, 아무튼 필요 조건이에요. 지금 필요 충분 조건 찾으라고 했어. 2번은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y도 0보다 크거나 같다. x 곱하기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야, 얘는 이쪽이 성립하지? 둘 다 양수면 곱한 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근데 이쪽은 성립해 안 해? 안 하죠. 그죠? 인성아, 얘는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지. 참인 명제 앞에 있는 게 충분 조건이라고. 예. 자, 3번이요. x제곱이 y제곱보다 커. x의 절대값이 y의 절대값보다 커. 야, 절대값이 크다라는 건요. 누가 오줌 싸는 거야? 비오는 거야, 비오는 거. 소나기, 황순원. 너 황순원의 소나기 알아? 그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잖아. 맞습니다. 맞지? 아, 기억하니? 네. 소년 소녀가 어떻게 되는데 그래서? 몸만 배웠잖아요. 오, 1학년 때 확실하다. 좀 전에 3학년한테 물어봤더니 아까 3학년 수업하는데 소나기가 왔었어. 예. 1학년인데 더 똘똘하거든요. 자, 절대값이 크다라는 건요. 원점에서의 거리가 더 멀다는 뜻이야. 그러면 제곱한 게 더 크겠지. 절대값이 더 원점에서 멀리 있는 애가 제곱이 더 크겠지? 라고 생각해 주면은요. 이쪽이 맞습니다. 이쪽도 맞겠죠. 제곱값이 더 크다라는 건 원점에서 멀리 있다는 거예요. 얘는 양쪽 다 성립하니까 얘가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 똑같은 조건이라는 걸 외워줘야 돼. 그래서 암기해야 될 필요 충분 조건 적어드리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0이다. 그리고 x는 0이고 y는 0이다.
얘는요 똑같은 조건이야. 둘 다 여기다라는 자 얘랑 또 필요 충분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x의 절대값 더하기 y의 절대값을 더합니다. 이렇게 묶어서 다 똑같은 조건이에요. 둘 다 여기다. 걱정하지 마. 집에 갈 때 그렇게 안 와. 이거 금방 붙여요. 예. 자, 두 번째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 간단한 거. 둘이 곱한 게 0이다. x는 0 또는 y는 0. 둘 중에 하나가 0이다. 얘도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A가 B에 포함된다. 얘들아, A가 B에 포함되면 그림을 우리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여기가 A의 여집합이고 여기가 B의 여집합이 되는데 얘랑 필요 충분 조건이요. 4개가 나와요. 4개. 첫 번째, A와 B의 교집합은 얘랑 얘의 공통되는 부분은 A다. A와 B의 합집합은 얘랑 합하면 B가 된다. A 색칠하고 B를 지우개질하고 남는 건 하나도 없다. 공집합이다. 네 번째,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이거하고 이거 4개, 이 5개는요.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 똑같은 조건이라고 외워주세요. 아주 기본적인 필요 충분 조건 세상.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로 넘어가죠. 300 몇 번이야? 48번. 자, 348번에 가보면요. 세 조건 PQR에 대해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P하고 Q를 비교하니까 얘가 필요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R하고 Q를 비교했더니 얘가 충분 조건이래. 그러면 우리 이럴 때는요. 누가 더 작은 개념인지를 찾아주면 충분 조건이 더 작은 개념 아니야. 그죠? 그래서 R이 Q에 이렇게 포함되는 거야. R하고 Q를 비교하면. 그 다음에 얘네들이 비교하면 Q하고 P는 P가 더 큰 개념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PQR의 관계가 이겁니다. 그런데 기억. P면 Q이다가 참이래. 야, 이게 참이려면 P가 Q에 포함돼야 되잖아. 그죠? 돼, 안 돼? P가 Q에 포함 안 되지. P가 더 크구만. 그래서 안 돼요. 자, 리을. Q이면 R이다가 참이래. 그럼 Q가 R에 포함된다는 소리인데 Q가 R에 포함돼? 아니잖아. 그죠? 니은도 참 아니고요. 디귿에 보면은요. 디귿에 R이면 P이다가 참이래. 그럼 R이 P에 포함돼야 되는데 R이 P에 포함되는구만. 그래서 디귿이 3인 거예요. 예. 그리고 리을 나 P이면 나 Q이다가 참이래요. 나 붙었으면 따지기 힘들거든. 뭘 만들어? 대우를 만들어야지. 야, 얘의 첨거짓은 얘의 첨거짓하고 똑같다고. 그죠? 그래서 Q가 P에 포함되는지를 보자. Q가 P에 포함되는데 이거 참이야. 그럼 이것도 참이야. 대우를 후딱 따서 이렇게 봐주면 되겠다. 예. 한 문제 더 보죠. 몇 번? 349번. 349번 보러 갑니다. 349번. 349번에 보니까 건우야 수업 잘 듣고 있지? 예. Q면 P다가 참이고 나달이면 나P다가 참이래요. 그러면 이거의 대우이 나P면 나Q이다도 참이고 이거의 대우이 P면 R이다도 참이니까 다리가 놓여서 야, 요게 참이면 Q가 P에 포함되고 요게 참이면 또 요게 R에 포함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얘네들의
포항 관계가 Q, P, R이다라고 그려줄 수 있지? 얘네들이 참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그런 다음에요. 기억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래? 필요 조건이래. 그러면 Q하고 Q가 더 크대. Q하고 P가 더 크대. 틀렸지? 니은은요? 니은. R은 P하고 비교할 때 필요 조건이래. R이 P보다 크대. R이 P보다 크다. 맞지, 니은은? 그 다음에 디귿은요. Q는 R이기 위해서 Q는 충분 조건이래. Q가 R보다 작다는 소리 아니야? Q가 R보다 작다. 맞지? 니은 디귿이 참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포항 관계를 따져서 따져주시면 되겠죠. 자, 10분 드리고 또 유형 2개 가고요. 뭐 그렇게 달려갈 겁니다, 오늘. 애들이 똘똘하니까 설명하기 좋네.
뭐 먹냐 또? 또 새우깡 먹냐? 얼음 먹고 있어요. 뭐? 얼음이요. 얼음? 아이스. 현주야, 오늘도 공부 잘해왔어? 강현재, 네, 공부 잘해왔어? 하긴 했어요. 오늘도 화영이한테 지지 않겠어? 어? 이거 어떻게 켜놨어? 어떻게? 나 편집 안 할 건데. 왜 켜졌지? 누가 켰어? 너 켰지? 아이씨. 혹시 이거 아이씨 뭔가 잘못했나? 에이 몰라. 자, 그 뒤로 넘어갑니다. 돌려서 보겠지 뭐. 네.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유형 20번으로 넘어갈 텐데 거기서 볼 거 우리 절대부등식이라는 걸 봐요. 절대부등식. 자, 우리 1학기 때 이걸 풀면 2x는 4, x는 2. 1차 방정식이었어. 해가 x는 2 하나 나오는. 그죠? 그런데 2x-1은 2x-1. 얘는요. 해가 모든 수가 되는 거지. 그죠? 해가 모든 수인 이러한 방정식을 우리 항등식이라고 불렀다. 그렇죠? 예. 부등식에도 이런 게 있어요. 부등식에도 2x-1이 3보다 크다를 풀면 얘는 2x는 4보다 크다, x는 2보다 크다. 이게 성립하는 x값의 범위는 이거이고요. 이렇게 풀 수 있는 부등식을요. 조건 부등식이라고. 조건이라고 부르기도 해. 우린 이걸 x는 2보다 크다. 그런데요. 부등식 중에 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어라. 해가 아무런 말이 없을 때 x는요.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예, 실수 중에서 제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는 모든 실수. x에다 몰라도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죠? 자, x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이걸 만족하는 x값을 구해라. 역시 제곱해서 1 제곱해서 1 더한 게 0보다 큰 건 모든 실수 아니야. 그죠? 이렇게 해가 모든 실수가 나오는 이런 부등식의 이름은요. 절대 부등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등식 중에서 해가 모든 수인 모든 수인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고요. 이 절대 부등식은 이게 무조건 성립한다는 걸 외워갖고 있다가 써먹는 겁니다. 이건 무조건 성립하는 식이야 라고 써먹어야 돼. 그래서 절대 부등식은 사실 두 가지 꼴밖에 없어요. 첫 번째, 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양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생긴 걸 절대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외에 외워줘야 될 절대 부등식이 있는데요. 변형하면 얘가 되는 꼴들이 있어. 그래서 1번 변형꼴은요. 이런 게 있죠.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이거 무조건 성립하지? 왜? 얘는 a 뿔마 b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얘랑 같은 꼴인 거잖아. 그죠? 2번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도 무조건 성립하지. 해가 모든 수라고 ABC에다 몰라도 성립한다고요. 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써있는 거잖아. 지금 이 식이 이거 아니야. 그래서요. 예, 3번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0보다 크거나.
얘도 무조건 성립하죠. 왜냐면 변형하면 2분의 1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 꼴이 되니까 이 꼴이라고요. 제곱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써 있는 거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들이야. 이렇게 변형이 되니까. 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예. 자, 2번 꼴로 변형이 되는 것 중에는요. 우리 이런 거 하나 놓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얘도 무조건 성립해. 왜?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이거든. 이거 변형하면. 그래서 이 꼴로 변형이 되는 거예요. 제곱 더하기 양수는 무조건 0보다 클 거 아니야. 예.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다. 2번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린 절대부등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그 형태를 눈에 익혀놔야 돼. 그리고 그런 이유는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기 때문이다. 예? 자, 이런 걸 어디다 이용하냐면요. 대소관계를 따질 때 이용이 됩니다. 여러분한테 누가 더 큰지 대소관계를 따지라는 문제가 나와요. 대소관계. 자, A하고 B가 얘가 더 크려면 A 빼기 B가 0보다 크면 얘가 더 큰 거야. A하고 B가 누가 더 큰지를 보라 그러면 빼서 0보다 크면 얘가 더 큰 거고 얘가 더 클 때는 0보다 작은 거고 0일 때는 같아지는 거거든요. A하고 B 중에 How dare. 자, 대소 누가 더 큰지를 비교하라 그러면 빼서 0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를 봅니다. 그걸 따질 때 이게 도움이 될 거라고. 자, 두 번째는요. A하고 B의 대소관계를 따지라 그러는데 얘를요. A 빼기 B를 계산해서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절대값이나 루트를 포함한 식은요. 빼기 연산이 안 돼. 연산을 우리 처리할 수가 없어. 그럴 때는 A제곱 빼기 B제곱을 해서 0보다 크면 얘가 큰 거 0보다 작으면 얘가 큰 거 0이면 같은 거 절대값이나 루트를 포함한 식의 대소관계는요. 제곱해서 비교를 하세요. 제곱해서 뺍니다. 세 번째는요. A하고 B가 누가 더 크냐고 물어보는데 나눌 때가 있어요. 나눠서 1보다 크면 얘가 더 큰 거야. 나눠서 1보다 작으면 얘가 더 큰 거고요. 1이면 같은 거겠지. 이걸 따지는 경우는 지수로 표현되는 수. 지수로 표현된 수는요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대소관계를 따지기가 빼서 연산이 안 돼. 그래서 나눠서 연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2의 30제곱, 3의 20제곱 누가 더 크게? 젠장한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고. 2를 30번을 어떻게 해? 10제곱까지는 알지? 1024 1024를 3번 곱하면 뭐 대충 계산을 하겠다. 그죠? 예. 얘도 대충 계산할 수 있고, 대충 계산이 힘든데 3의 7제곱이 729인가? 3의 6제곱이 729죠. 아무튼 이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얘는 나누면 쉽게 계산이 돼요. 나눠보는 거야. 그럼 얘는 2의 세제곱의 10제곱과 3의 제곱의 10제곱이에요. 9분의 8의 10제곱이야. 얘는 1보다 작지. 곱할수록 더 작아요. 그래서 얘는 1보다 작다. 1보다 작다라는 건 분모가 더 크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다. 그래서
지수로 표현된 수의 대소관계 이렇게 나눠서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한테 요 2번이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절대값이나 루트를 포함하고 있는 시의 대소관계 따지라는 거죠. 자, 지금부터 일단 두 개를 보도록 하죠. 자, 368번. a제곱 플러스 b제곱보다 ab가 더 작거나 같다. 야, 어떤 실수에 대해서요, 제곱의 합이 곱보다 무조건 크대. 그걸 따져보래. 그럼 어떻게? 뺀 거야. 어떻게 이걸요? a제곱 빼기 b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에서 ab를 빼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보여주면 되겠지. 그렇죠? 근데 얘는요,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고요. 완전 제곱을 하면 a 마이너스 2분의 1 b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 b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거 완전 제곱을 좀 외워주는 게 좋아. 아까 얘하고 똑같은 거야, 얘가. 이거 완전 제곱이 이렇게 된다는 거. 얘는 정계에 와서 확인할게. 이거 정계하면 a제곱. 둘이 곱하고 2배 하면 마이너스 ab 플러스 4분의 1 b제곱 플러스 4분의 3 b제곱이 돼서 얘랑 똑같지? 전개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얘는 제곱수니까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죠. 이게 증명되는 거예요. 그런데 크거나 같다라는 거 클 때도 있고 같을 때도 있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언제 같을 때인지 보통 써주도록 합니다. 등호는 0이 될 때니까 얘도 0이고 얘도 0일 때지. 얘가 0이 되려면 B가 0이 돼야 되고요. B에다 0 집어넣고 얘가 0이 되려면 A가 0이 돼야지. 그래서 등호는 A는 B는 0일 때 성립한다 라고 보통 이렇게 써줘요, 우리. 자, 근데 이 증명 과정에서요, 여러분한테 박스에 들어갈 걸 찾으라고 그랬잖아. 가에 들어갈 게 뭐야? 이게 가에 들어갈 거. 그지? 여기 박스 가에 들어갈 게 이거다. 그지? 나에 들어갈 거는요. 요게 나에 들어갈 박스가 되겠지? 이렇게 봐주시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369번 봅시다. 369번. 369번이 절대부등식인 걸 찾으래. x제곱 플러스 25가 10x보다 크다. 이게 절대부등식이지.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가 0보다 크다가 성립하는지 봐야죠. 얘는 x 마이너스 5의 제곱이 0보다 크다. 무조건 성립하니? 아니죠. 5일 때 성립 안 해. 그래서 얘를 풀면 x는 5가 아닌 모든 실수야. 그러니까 절대부등식이 아니야. 절대부등식이 아니야. 예? How 돼요? 절대부등식이 아니야. 뭐가 절대부등식이야? 절대부등식이요? 해가 모든 실수인 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얘는 해가 모든 실수야, 아니야? 걔는 아니죠. 아니죠. 5 빼고잖아. 그래서 얘는 절대부등식이 아니에요. 예, 절대부등식을 찾으라고 돼 있죠. 자, 얘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보다 절대부등식 맞죠? 외워주라고 그랬잖아. 얘를 완전 제곱하면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이 된다고. 그래서 0보다 크다가 무조건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절대부등식. 디귿은 x 플러스 4y의 제곱이 8xy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x 플러스 4y의 제곱 마이너스 8xy입니다. x제곱 플러스 8xy 플러스 16y 제곱. 이게 되지. 가운데 거 없어지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절대부등식 맞지?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그래서 얘는 절대부등식에 맞겠네요. 해가 모든 수,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이거 외워갖고 있어야 된다고.
예, 인제 치웁니다. 한 문제 더 풀어야 되거든. 자, 372번 봅니다. 372. 자, 우리 방학 때 정확하게 이해하고요. 예? 그리고 트레이닝이 필요해. 이해만 갖고는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많은 고득점을 못 해요. 예? 그래서 애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나는 수투까지 한번 다 봤어. 뭐 이딴 소리 하는데 그건 본 게 아니었네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이해만 좀 한 거죠. 이런 게 성립하는구나. 점수 안 나와, 그걸로는. 예. 그 다음에 여러분이 문제를 많이 풀어서 다 내 걸로 만들어야지. 그치? 그래서 자꾸 트레이닝하고 풀어보고 선생님하고 테스트 90점 넘겨주고 그게 쌓이면 예, 학교 등급으로 나오고요. 나중에 모의고사 등급이 되는 겁니다. 예. 그지 동건아? 네. 너 3등급 유지했나? 네. 오케이. 나이스. 예. 2등급 가자. 네. 근데 올 여름에 그렇게 많이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 갈 수 있지? 네. 그래, 한번 우리 모두 지켜보아요. 자, 372번은요. 학교 시험에 잘 나오는 꼴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A와 B의 대소관계를 따지려는데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다고. 거기 보니까 A의 절대값 더하기 B의 절대값이 A 더하기 B의 절대값보다 크거나 같다를 증명하는 과정이래요. 야, 쟤는 각각이 따로 절대값을 구해서 더한 게 무조건 얘보다 크거나 같아. 같을 때도 있어. 자, 이걸 풀려면 이런 거 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절대값 계산 형태. 절대값 계산 성질 알고 들어갑시다. 예, 절대값 계산 성질 1번. x의 절대값의 제곱은 x제곱과 같아요. 2번. 둘이 절대값을 곱한 것은 곱해서 절대값을 구해도 됩니다. 3번. x의 절대값 나누기 y의 절대값. x 나누기 y의 절대값과 같아요. 이게 절대값 계산 성질이야. 별거 아니지? 근데 기억해 놓도록 합니다. 자,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거라면 이게 계산이 안 된다고. 더 이상 전진할 수가 없다고. 따질 수가 없단 말이야. 절대값을 포함하거나 루트를 포함한 건요. 빼기가 계산이 돼. 전진이 안 돼. 근데 다행히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지. 절대값도 양수고 루트값도 양수가 나오거든. 그래서 둘 다 0보다 클 때는요. 제곱해서 큰 놈이 큰 거야. 둘 다 양수일 때. 그래서 얘도요. A의 절대값 더하기 B의 절대값의 제곱에서 A 플러스 B의 절대값의 제곱을 빼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전개하면 A의 절대값의 제곱 더하기 2배 A의 절대값 B의 절대값 플러스 B의 절대값의 제곱한다. 절대값의 제곱은 뭐하고 같다고? 그냥 제곱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얘 빼기 A 플러스 B의 그냥의 제곱을 풀면 되겠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A의 절대값의 제곱은 A 제곱과 같다고. 그리고 절대값의 곱은요 곱해서 절대값 씌우는 거하고 똑같아. 그리고 얘도 B제곱하고 똑같고요. 얘는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돼서 띵띵띵띵 없어져서 얘만 빼기로 남는 거야. 그래서 얘가 2배에 AB의 절대값 빼기 AB가 되지요. 그렇죠? 이건 알 테니까 지우고요. 그럼 얘는요. 첫 번째 A 곱하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절대값 어떻게 풀어줘? 그냥 풀어주잖아. 양수일 때 얘 그대로 풀어주면 되지. 그래서 0이 되는 거야. 같아진다고. 둘의 부호가 둘 다 플러스거나 둘 다 마이너스일 때 같아진다고요. 그런데 두 번째 A 곱하기 B가 0보다 작을 때 둘의 부호가 다를 때
2 곱하기 야 이게 어떻게 풀어줘야 돼? 음수일 때 마이너스 AB라고 풀어줘야 되잖아. 뒤에 또 마이너스 AB가 있어서 마이너스 2AB에 2B 하니까 마이너스 4AB가 되는데 얘는 0보다 클까 작을까 얘들아? 마이너스 4AB는 크지? 왜? 얘가 음수잖아. 얘는 0보다 큰 거야. 음수일 때니까.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그래서 그런 다음에 야, 클 때도 있고 같을 때도 있을 때 클 때도 있고 같을 때도 있을 때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 써줘야 된다 그랬지. 등호는 언제 성립해? 0이 될 때 A,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정확한 증명이 되겠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 예. 자, 거기 땅 끝으로 오는데 가보죠. 야, 조건 가에 뭐가 들어가겠어? 이거지 뭐 이거. 이게 가 박스에 들어갈 거지 이게. 그렇지? 네. 그리고 요게 나 박스에 들어갈 내용이 되겠다. 거기 나가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예. 자, 정확하게 이해해서 예. 풀어주세요. 자, 달라봅니다. 이거 보고 나면 아주 재밌는 산술기하 편급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산술기하라는 것으로 가요. 산술기하란 뭐냐면 자, 내가 중간고사를 4점 맞았어요. 기말고사를 6점을 맞았어요. 그럼 평균 점수는 얼마야? 4 더하기 1 나누기 2잖아. 그렇지. 이걸 산술 평균이라고 불러요. 자, A와 B의 산술 평균은 2분의 A 플러스. 이게 산술 평균인데, 자, 1월 물가 4배 올랐어. 2월에 물가가 6배 올랐어. 실제로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 나라가 있습니다. 예, 올해 이렇게 오르는 나라가 좀 남미 쪽에 어디들? 아르헨티나 그쪽 어딘 것 같은데. 아주 뭐 난리가 아니지. 한 달에 물가가 4배가 오르니까 라면 값이 뭐 1,000원짜리가 4,000원짜리가 4,000원이 돼버리는 거 그래. 그러니까 물가가 오른다기보다는 통화 가치가 막 팍팍팍 떨어지는 거지. 그런 나라가 있어요. 예. 근데 아무튼 이 나라의 월 평균 물가 상승률은 몇 배일까? 5배가 아니니까 얘기하겠지. 얘는요 평균 물가는요 A배 되고 A배 돼야 이게 평균인 거야. 똑같이 올라야. 그럼 얘는요 2달 동안 지나면서 24배가 된 거고요. 얘는 2달 동안 지나면서 A 제곱배가 된 거잖아. 그지? 얘네들이 같다고 놓고 푸니까 A는 루트 24가 되죠. 이렇게 구한 평균을 우리 기하 평균이라고 그래. B의 평균을 구할 때 이렇게 기하 평균을 써야 돼. 이런 이유로 이렇게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A와 B의 기하 평균은 둘이 곱한 거에 루트 씌워주면 되고요. 이걸 기하 평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계속 산술기하라는 말을 많이 쓸 텐데요. 산술기하는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예요. 네.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는요, 2분의 A 플러스 B하고 루트 AB는요, 산술평균이 늘 크거나 같은 성질이 있어요. 얘가 늘 크거나 같다고. 예, 그럼 이 식이 성립하면은요, 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AB. 요걸 쓰거든요. 우리는 보통 이 식을 산술기하라고 줄여서 쓰는 거야. 이 식을. 그리고 얘는 쓸 때요, 등호는 A는 B일 때 성립한다. 요것도 중요하게 사용이 돼요.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는 A랑 B랑 같은 때 A다. 근데 일단 얘가
성립하는 걸 증명을 해줘야지. 그럼 계속관계 어떻게 따져? a 더하기 b 빼기 2배 루트 a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보여주면 되잖아. 그죠? 얘는 이렇게 보여주면 됩니다. 얘도요 루트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제곱해서 빼도 돼. 노래 좋은데? 자, 얘는요 얘를 루트 a의 제곱이라고 해도 돼. A를 루트 A 제곱이라고 해도 되죠. 그리고 B를요 루트 B의 제곱. 얘를요 마이너스 2배 루트 A 루트 B. 이렇게 변형시키면 얘가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제곱입니다. 0보다 크거나 같겠지. 어떤 수의 제곱이니까 절대 분식을 이렇게 이용한다고요. 아무튼 근데 등호는 언제 성립해? 0이 될 때죠. 0이 될 때는 얘네들이 같을 때니까 A는 B일 때 성립한다. 그래서 위의 내용을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겠다. 그런데 그럼 이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를 언제 이용하냐면 최대 최소 구할 때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언제 이용한다고? 산술 평균. 너 수업 안 듣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시험 공부하고 있냐? 아니요. 뭐 하고 있어 지금? 생각. 선생님한테 집중해줘야지. 왜 보기 싫어? 아니요. 너보다 잘생겨서 싫어? 너보다 잘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봐. 자, 얘는 현재 언제 이용한다고? 너 자꾸 딴짓할래? 죽을래? 언제? 최대 최소 구할 때 이 식을 이용합니다. 이 식을 언제 이용한다고? 최대 최소 구할 때 이용하는 거라고. 산술 기하는요 언제 쓰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최대 최소 구하라 그러면 쓰는 거야.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의 최대 최소? 2차 함수일 때 최대 최소는요 완전 제곱하잖아 우리. 그죠? 그럼 어떤 상황에서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얘를 쓰냐면 얘는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이용이 되는데요. 언제? 합 또는 곱. 야, 이쪽이 합이고 이쪽이 곱이잖아. 그래서 합을 가르쳐주면 곱의 범위를 구할 수 있고요. 곱을 가르쳐주면 합의 범위를 구할 수 있는데 합 또는 곱이 주어지거나 알 수 있을 때 합이나 곱이 주어지거나 알 수 있을 때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면 산술계를 쓰는 거야. 합이 주어진 상태, 곱이 주어진 상태 또는 합을 구할 수 있거나 곱을 구할 수 있는데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산술계를 쓰는 거예요. 자, 간단한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x분의 1 최소값을 구하래.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그랬어. 그제요? 근데 뭘 알 수 있어? 얘하고 얘. 곱을 알 수 있잖아. 곱이 얼마야? 1. 곱이 1이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이 더한 것 크거나 같아요. 2배 루트. 얘네 둘의 곱. 그래서 2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값을 구한 거라고. 예. 자, x와 x분의 4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래.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그러는데 조건이 뭐야? 합이나 곱을 알 수 있는 상황이지. 곱이 얼마? 4. 얘네들의 곱이 4니까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4. 그래서 얘는 최소값이 4가 되는 거야. 예, 이렇게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우리는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과의 관계를 이용을 합니다. 알았죠? 예. 자, 좀 어려운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74번. 374번 보니까 x 더하기 y분의 2 곱하기 y 더하기 x분의 8 얘는 x, y의 값이 얼마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갖는다. 최소값 나오는 조건하고 최소값을 구하라 소리야. 근데 이렇게 괄호 두 개가 곱해져 있을 때는 보통 전개를 해서 구하시는 거예요.
얘네들이 곱하면 xy. 얘네들이 곱하면 얼마야? 8이지. 얘네들이 곱하면 2고요. 얘네들이 곱하면 xy분의 16이라 얘는 10 더하기 xy 더하기 xy분의 16. 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그랬잖아. 뭘 알 수 있어, 재원아? 곱을 알 수 있죠. 야, 지금 이 부분은 두고 이 부분이 최소값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근데 곱을 알 수 있잖아. 곱이 얼마? 16. 얘네 둘이 곱하면 16이 되잖아. 그래서 곱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최소값. 예.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얘네 둘의 곱. 그러면 얘는 얘보다 크거나 같은데 10이 더해져 있으니까 10만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얼마 나와? 약분해서 4가 되니까 4 곱하기 2는 8. 그래서 얘는 18이 최소값이 되는 거다. 근데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 거야? 얘랑 얘를 이용했잖아. 그래서 얘네 둘이 같은 값이에요. 자, 얘를 풀면 얘는 xy의 제곱이 16이에요. 그래서 xy가 4일 때 최소값이 18이다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선생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는데 이걸 쓸 때는요. 둘 다 양수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양수 음수 섞여 있을 때 못 써요. 둘 다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는 거. 건우야. 네. 산술기하 언제 쓰는 거야? 최대. 최대 최소 구할 때. 산술기하 평균은요. 최대 최소 구할 때 쓰는 겁니다. 합이 주어졌거나 곱이 주어졌거나 합을 알 수 있거나 곱을 알 수 있다. 자, 375번 보겠습니다. 375번은요. A가 0보다 크다. A 빼기 A분의 1 곱하기 A 빼기 A분의 4. 얘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A의 값을 구하시오. 최소값은 말고 최소가 될 조건만 구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최소값까지 구해주죠. 정리합니다. A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플러스 A제곱분의 4. 그럼 요거 마이너스 5 먼저 쓰고 더하기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4에 최대 최소를 구하래요. 곱을 할 수 있는 상황. 산술기하를 씁니다. 얘는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얘네들의 곱.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로 있으니까 두 배로 더해주면 얘는 약분해서 루트 4 2 곱하기 2 4가 되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인데 이걸 구하라는 게 아니라 뭘 구하라고 그런다고? 그때 조건. 그때는요. 얘하고 얘의 합과 곱의 관계를 썼으니까 A제곱은 A제곱분의 4일 때 A의 4제곱은 4일 때 그럼 A제곱은 2가 되고요. 그때 A 값은 양수니까 루트 2만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루트 2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예. 자, 얘는요. 밑에 문제들이 어려워요. 선생님이 안 풀어주는 문제들이. 그래서 비용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은요. 좀 고생을 하세요. 여러분이. 예. 선생님이 말하는 뼈대만 잘 갖춰서 공부를 해놓으시면 돼요. 자, 379번은요. 요쪽 유형은 곱을 알 수 있는 형태로 고치기야. 곱을 알 수 있는 형태로 고치기예요. 자, 문제 보면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데 여러분한테 9x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9 얘의 최소값과 그때 x의 값을 구하래요. 야, 곱을 알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런데요 9를 더하고 9를 빼면 곱을 구할 수가 있어요. 야, 얘는 변화 없지? 형태만 좀 바꿔준 거잖아. 이렇게 한 다음에 얘네 둘이 9x 더하기 9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9 빼기 9 한 다음에 한 번만 더 변형합니다. 얘를요 9로 묶어요. 9배 x 플러스 1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9 빼기 9가 됐습니다.
이때는 곱을 구할 수가 없었는데 이때는 곱을 구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었지? 야, 둘이 곱하면 얼마야? 이거 둘이 곱하면 약분 되고 81이잖아. 그래서 곱을 구할 수 있는 형태를 바꾼 겁니다. 예, 그래서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둘이 곱하면 81이지 뭐. 그리고 뒤에 빼기고 얘가 9니까요. 18 빼기 9에서 최소값이 9가 되는 거야. 이 식의 최소값은 9가 된다고. 예, 곱을 구할 수 있는 형태로 고쳐주면 되는 거였다. 그리고 그때는요, 얘하고 얘의 합과 곱이 이용이 됐잖아. 그래서야, 그럼 얘하고 얘가 같을 때 9분의 x 플러스 1, x 플러스 1분의 9하고 같을 때가 되겠어. 그럼 얘네들이 약분해서 x 플러스 1의 제곱은 1일 때가 되는 거지. 그럼 넘어가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플러스 1 없어져서 0이 될 때니까 x 곱하기 x 마이너스 플러스 2는 0이 될 때 0하고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0이 답이 되겠네요. x에 0 집어넣으면 최소값 나오는 거야. 알았지? 예. 하나 더 곱을 구할 수 있는 형태. 380번은 되게 쉬워 보이지? 자, x가 3보다 크다. x 플러스 x 마이너스 3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곱을 구할 수 있는 형태가 되려면 그렇지 마이너스 3 플러스 3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요거 둘이 묶어서 x 마이너스 3 더하기 x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3이 되겠죠. 그죠? 그럼 얘네들의 곱이 1이니까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분의 1 원래 있던 3 써서요 2 더하기 3 5가 최소값이 된다고 해주면 되겠다. 간단하지? 예, 그래. 여기까지 얼른 해주시면요. 예, 유형 2개 더 봅니다. 선생님 생각해 8시 25분쯤, 8시 25분쯤 예, 끝날 거고요. 예, 그다음 테스트 잘 보고 가는 거니까 빠른 사람은 9시에도 갈 수 있어. 그래서 산술기하 계속 가는데요. 예. 자, 뭐 그다지 어렵지 않은 한 유형과 어려운 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385번. 얘는 아예 합을 가르쳐준 꼴이에요. 합이 6이다. 곱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곱을 구할 수 있는 꼴이 아니라 아예 합을 가르쳐준 꼴이에요. 그래서 얘는 합을 아니까 2x 더하기 3y 2x와 3y의 합은 크거나 같아요. 2배의 루트 2x와 3y의 곱곱 합을 가르쳐주고 최대 최소를 구하라 했으니까 산술기하를 쓰는 거야. 건우야 산술기하 언제 써? 최대 최소 어떤 상황에서? 뭘 할 때? 합이나 곱을 할 때. 합이나 곱을 할 때. 지금 합을 알잖아. 합을 가르쳐줘갖고. 합을 가르쳐주고 곱의 범위를 구하라.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그러는 거니까요. 예, 산술기하에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이게 6이라고 가르쳐줬으니까 얘는 6xy 약분하고 양변을 제곱하고 9보다 작거나 같다. 6xy. 그래서 xy는 6분의 9,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xy의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 그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그때 x값, y값을 구하래서. 그러면 등호는 어떻게 성립한다고? 얘 등호는 얘랑 얘의 합과 곱을 이용했으니까 2x랑 3y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야. 그때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2x하고 3y가 같을 때니까요. 얘 대신에 3y 넣어서 6y는 6이니까 y는 1이니까. 그치? 그 y가 1이면 2x가 3이니까 x는 2분의 3. x는 2분의 3, y는 1일 때 최대값 2분의 3이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죠. 응? 예.
다 이해하기 힘들지. 근데 네가 제대로 공부하는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쪽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다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힘든 파트야. 솔직히 산술기한 한 번 보고.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러니까 이러는구나. 뭐 이렇게 공부를 보통 하는데요. 네, 잘하고 있기는 해요. 예. 근데 약간 고쳐줘야 될 필요도 있어. 직관적으로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두 논리적인 거하고 직관적인 게 잘 결합이 돼야 지금 딱 요즘에 나오는 교재들을 잘 풀 수 있어요. 수학을 잘하는 거예요. 논리력만 뛰어나도 안 되고 직관력만 뛰어나도 안 돼요. 자, 386 내가 386 세대가? 그럴 거라고. 나를 왜 386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다. 자, AB가 18이래요. 곱을 가르쳐줬어. 그죠? 근데 뭘 구하래? 합의 최소값을 구하래죠. 그지?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그러는데 합을 알거나 곱을 알고 있으면 산술기하에다 집어넣는다고. 그래서 4a 더하기 2b는 크거나 같아야 2배의 루트 4a 곱하기 2b보다.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근데 a 곱하기 b가 얼마야? 18. 그럼 얘는 요거 둘이 곱하면 8이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얼마야? 8ab잖아. 그죠? ab가 18이면 8ab는 144죠. 루트 8ab는 1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12. 그래서 4a 더하기 2b는 2 곱하기 12, 24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는 거다. 최소값을 24라고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예, 최대 최소 구할 때 산술기하를 씁니다. 자, 390번으로 갑니다. 길이가 100m인 줄을 모두 사용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은 4개의 작은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구역을 만들려고 합니다. 길이가 100인 줄을 사용해서요. 이러한 4개의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구역을 만드는데 구역의 전체 넓이가 최대일 때 둘레의 길이를 구하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소리야. 그죠? 조건이 어때? 자, 얘를 x라는 거야. x. 얘를 y, 얘를 y라고 하면 일단 줄이 5x 더하기 2y인데 그게 100이라고 돼 있잖아. 그죠? 그때 넓이는 어떻게 돼? xy가 되는 거지. 그지? 이러한 조건에서 xy, 곱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거잖아. 합이 주어졌을 때 곱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5x와 2y의 산술기하식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5x 더하기 2y는 크거나 같아요 2배요 5x 곱하기 2y. 5x와 2y의 산술기하식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얘가 100이래요. 약분하니까 50이래요. 제곱하면 2500 10xy. 그럼 xy는 250보다 작거나 같아서 얘가 최대값인 거야. 근데 그걸 구하라는 게 아니었어. 뭘 구하래? 그때 둘레의 길이를 구하래. 그러면 그때라는 건 등호가 성립할 때 아니야. 최대값이 나올 때. 근데 등호는 언제 성립해? 여기 산술기하에 이용돼 5x와 2y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지. 그럼 5x하고 2y 같으니까 여기다 5x를 집어넣는 거야. 10x가 100일 때니까 x는 11. x에다 10 집어넣으면 여기가 50이 되니까 y는 25일. 그치? 이때 등호가 성립하고 최대값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때 둘레의 길이는 얼마야? x 더하기 y의 2배가 되는 거죠. xy니까. 그치? 그래서 10하고 25 집어넣으면 35니까 그때 둘레의 길이는 70이 돼서 좀 어렵게 만든 문제입니다. 예, 산술기하가 성립하는 조건을 구하라. 이게 더 힘든 문제로 나와요. 자,
오늘의 마지막 가이드 문제 391번 봅니다. 자, 391번 보니까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0인 원 5에 반원 5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얘가 반지름이 10인 원이야. 그런데 여기 내접하는 이러한 직사각형, 요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래. 자, 얘는 요걸 x라고 놓고 이걸 y라고 놓으면 요 길이가 10이면 요 길이도 10일 거 아니야. 그래서 x와 y의 관계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의 제곱이 관계를 갖고 있어. 그런데 이때 뭐 넓이는요 2x 곱하기 y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야. 합을 주어주고 곱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니까 곱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거니까 산술기하에 집어넣습니다. 누구하고 누구의? x제곱과 y제곱을 산술기하로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크거나 같아요. 2배의 루트 x제곱 y제곱. 얘는 100이고 얘는 xy지 뭐. 그렇지? 그래서 2xy는 100이 최대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넓이의 최대값은 100이다라고 풀어주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선생님이 오늘 계속 얘기했던 문장을 기억을 해주세요. 자, 합이나 곱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그러는데 합이나 곱을 알고 있으면 산술기하에 집어넣는다. 알았지? 최대 최소 구할 때 쓰는 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풀고